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그 신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는 것은 이제 동물로는 닭이죠. 예, 닭입니다. 꼬꼬댁, 닭. 예, 닭을 의미하고,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그, 시간으로는 5시 반부터죠. 그러니까 17시, 17시 이제 30분부터 19시, 19시 29분까지를 유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로는 가을이고요. 그러니까 음양의 대사를 저번 시간에 나눠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양이라 그랬고 여기까지는 플러스, 여기는 이제 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월은 어땠어요? 신월은 이제 가을의 시작이긴 하지만 아직 더위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신월에 그래서 이제 반을 나눠서 신은 이제 절반은 양기가 이제 극렬한 때고, 처서가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음기가 작동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이제 신에서부터 쭉 하강하던 음기가 드디어 이제 유에 이르면은 이제 서늘한 기운, 이제 더운 기운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살만한 기운으로 이제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로는 가을이니까 온도도 이제 가장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도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습한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습도도 이제 사람이 이제 살기 적당히 좋은, 뭐 보통 이제 적당한 습도가 뭐 65% 정도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살기 좋고 좀 활동하기에 가장 편한 상태, 무언가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넘침이 없는 상태를 이제 6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제 굉장히 뜨거운 글자인데 유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서늘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로 치면은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추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실과 결과가 마무리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유라는 글자는 무언가 이제 결실과 결과를 거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닭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어떤 이제 수렴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기운을 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이 강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예를 들면 이 반대편에 있는 묘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봄철 이제 보릿고개 넘기고 이제 막 농사 지어야 되는 때니까 위로 발진하려고 하는 성질이 이제 강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쓰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라는 글자는 지장간을 보면은 경신이 들었습니다. 경신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신이 들었는데 순수한 금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금이니까 어떤 그 위로 가려고 하거나 아래로 가려고 하는 반발 심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글자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징 자체가 일단은 이제 그 흑백은 원리죠. 흑백은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가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는 그러니까 겉은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은 부드럽고 따뜻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겉은 굉장히 딱딱한 걸로 굳어져 있고요. 안에는 부드러운 기운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점점 안으로 접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그 내용물이 더 충실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음의 운동성을 갖는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신하고 유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는 이게 이제 수렴이 이제 여름에 더운 양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처음 진입 단계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양기가 끌어 넘치고 있는 시기구나. 그러니까 신월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계절로는 8월 달이니까 굉장히 더운 때죠.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9월 달인데 기온이 여기서 그냥 팍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글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라는 특성은 뭔가 이제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의 어떤 마음과 같더라.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남의 것을 더 이상 뺏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내 것을 또 뺏기기도 싫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생을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구하기 위한 어떤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이상적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규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이라는 것은 겨울로 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겨울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성은 이제 수로 내달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수라는 것은 휴식과 편안함 이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휴식과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 내부를 충실하게 이제 다지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 나가서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내면의 어떤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을 얻는데 이제 주력하는 글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이 나오는데요. 술은 이제 동물로는 이제 개가 되겠죠. 개, 멍멍 짖는 이제 우리 개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는 이게 이제 그 7시부터니까 19시 30분부터 21시 29분이 술시에 해당이 됩니다. 예. 술이 이 시간으로 보면 어때요? 시간은 이제 이미 이제 해가 이제 졌습니다. 예, 19시니까. 그러니까 유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묘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묘유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유시의 거의 이제 끝트리쯤에서 이게 해가 집니다. 또 묘시를 지나면서 무조건 이제 해는 이제 밝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유라는 게 음과 양의 인간이 느끼는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의 어떤 그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는 어둠에서 밝음을 이끌어내는 글자고, 유는 밝음에서 어둠을 이끌어내는 글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동하려고 하는 힘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술은 어때요? 술은 완전히 이제 이거는 그 1년 365일 내내 술시는 해가 져 있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어둠의 시간이다. 어둠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영역이 확대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낮에는 시각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지만 이제 밤에는 시각이 아니라 촉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의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술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 그 다음에 또 뭐 정보,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어떤 모든 일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니까 다 말로 하는 거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상태로 인간의 활동이 접어든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양이 완전히 이제 술에 가서는 양이 완전히 이제 수렴이 되고, 자, 수렴이 됐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글자가 이제 개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 속에는 지장간을 보면은 신정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면서 토인데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화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이유는 이 여름의 화가 술에 가서 완전히 이제 음으로써 이제 저장되고 이렇게 수렴되는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술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술이라는 것은 음을 완전히 포장해서, 그러니까 양을 완전히 포장해서 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적으로는 이제 수월이라면 이게 이제 계절로 10월 달 정도 된 거죠. 8, 9, 10이니까 양력으로 10월 달 정도 된 겁니다. 10월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추운 계절이거든요. 10월 초순까지는 추운 거를 이제 모르지만 10월 초순에는 우리 이제 뭐 운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괜찮지만 이 수월의 절반을 또 나눠서 수월의 상반기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좀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지만 수월의 절반, 이것이 계절이 뭐죠? 상강입니다. 상강이 뭐예요? 이게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상강이 지나면은, 상강이면 하늘에서 하얀 서리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완전한 완전한 이제 그 씨앗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수축 운동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태어난 계절이 수월이라면은 뭐 만약에 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옆에 이렇게 화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 자체가 서늘한 겁니다. 서늘한 거지, 이것이 뭐 이것을 이제 인호술 화국이다 그래서 이제 불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이제 이런 사주법도 있는데, 이제 음양오행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절대 덥다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서늘하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화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암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암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정보나 첩보나 보안이나 뭐 이런 쪽의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음양을 여러분이 좀 물론 초보 단계에서 뭐 여러 단계로 사실은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생각을 좀 이렇게 이제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큰 어떤 음양의 대세는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갈렸습니다. 예. 기운적으로 임묘진 사오미는 양이라고 했고 플러스라고 했고 이것은 음이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이런 단계의 음양을 말하고, 이제 빛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음양의 단계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죠. 빛이 구체적으로 있고 없고 하는 단계의 음양의 관계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양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자 자월에서, 그러니까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그 양이 점증하고,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음이 점증하죠. 그래서 이쪽은 양, 이쪽은 음양의 대세를 이렇게 나눠서도 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복잡한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글자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 진술이라는 어떤 그 궤도, 진술이라는 궤도는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진술이라는 궤도는 지구가 23.7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를 그림이 좀 삐뚤네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지구가 있다면 지축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좌우점은 이게 이제 지구의 중심점이고요. 이건 지축점이죠. 그러면은 진술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것은 적도점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적도점이 되고 묘유는 어떻게 돼요? 묘유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이제 황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황도, 태양이 걸어가는 길, 그 다음에 지구의 실질적인 어떤 가운데 부분, 이 적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점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음양의 어떤 대세가 크게 작동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스케일이 크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이쪽은 이제 극점이죠. 여기는 북극이고 여기는 남극인데, 자, 북극과 남극점에 있는 사람들이 활발하겠어요? 적도점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겠어요? 기압도 보면은 이쪽은 기압이 높고 이쪽은 기압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가장 크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뭔가 크게, 그러니까 뭐 자질자질하게 뭘 이렇게 다른 글자처럼 이런 게 아니라, 지는 그냥 음을 갖다가 크게 잡아 눌러버리고, 술은 양을 갖다 크게 잡아 눌러버림으로써 음을 열어가는 큰 대세적인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할지라도 술과 토는 분명히 작동면에서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음양으로 봤을 때는 뿔, 마, 뿔, 여기도 뿔, 마, 뿔이기 때문에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양토일지라도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술에서 이런 어떤 강력한 양의 어떤 포장작용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수는 마지막 시가 되기 위해 시를 만들어내는 이제 글자고요. 동물로는 돼지가 됩니다. 돼지라는 건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욕심 있는 것을 돼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수는 그래서 해는 겨울에 어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어떤 그 씨앗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씨앗과 이 나무와 씨앗과 이 나무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어때요? 같은 거죠. 보기에 틀리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나무는 씨앗에서 나왔고 씨앗이 커서 이렇게 나무가 됐고, 나무는 결국 또 다시 나무에서 씨앗이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완벽한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양적일 때, 가장 마이너스일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깐난쟁이였을 때, 그 다음에 크게 장성했을 때, 다 나죠. 내가 아닌 게 아니죠.
난데 다만 어땠습니까? 내가 좀 변한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움직였다, 그 걸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해수는 이제 이 마지막 이런 이제 씨앗으로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으로서는요, 21시 30분부터요. 그 다음에 23시 29분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밤이 이제 무르익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음으로 완벽하게 이제 수렴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수는 이제 돼지고, 그래서 이 막 모든 것을 다 끌어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해수는. 물론 이제 금에서도 계속 수렴장을 작용을 하지만, 이것은 금이라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이제 흑백을 가려서 구분해서 이제 수렴을 한다면은, 해수라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어떤 그 모든 거 일단 주워 담고 보자. 왜냐면은 언젠가는 나의 세상이 왔을 때 그것이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으로 막 주워 담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라는 것은 뭔가를 막 주워 담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그런 어떤 나한테 응축시키는 역할,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해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력이 좋아야 되겠죠. 동작이 빨라야 되겠죠. 예? 겨울일자, 이게 핵이라는 글자 이런 거 아닙니까? 핵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해수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글자가 핵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핵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활동이 시작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 자수는 상대적으로 그 기운이 어떻게 돼요? 고요하게 멈춰 있죠. 예. 잠깐 이제 해수의 활동이 멈춰서 쉬는 상태를 이제 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구기자, 결명자, 오미자 이런 씨앗에는 다 자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 자를 만들기 위한 그 이전의 작업이 이제 해수의 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절로는 10월, 11월이죠. 11월이니까 이게 이제 슬슬 추워지고 11월 말쯤 되면은 눈발이 서서히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해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의 동작, 양으로서 수의 동작이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죠. 동물로 돼지니까 이게 이제 순환 동물이죠. 순환 동물이니까 어떤 그 영향력이나 파워를 행사하는 글자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방금 설명했던 개술자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나 파워를 발휘하는 뭔가의 그 실력을 갖고 있겠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돼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그 목적은 결국은 나중에 훗날 목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거든요. 수의 목적은. 그래서 해수의 지장간은 해, 무, 갑, 임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속에는 이 목이 들어 있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오행 중에 유일하게 그 생명에 들어 있는 글자거든요. 생명이 들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안으로 수태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를 길러내기 위한 훗날에 새로운 어떤 나의 이세를 탄생시키기 위한 글자다. 그래서 해수는 뭔가를 길러내는데 능숙합니다. 길러내는 게 뭡니까? 교육. 그렇죠. 길러내죠. 교육. 그 다음에 생산. 만들어내고, 제조. 생산이나 제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험한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릴 일이 없습니다. 또 해라는 특징, 겨울이라는 특징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강과 12지를 이제까지 쭉 다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자 태극이 시작됐습니다. 태극이 시작돼서 태극은 음양으로 갈렸고 목가토금수의 오행적 개념이 나왔는데 천간의 어떤 그 기적이고 상적인 개념에서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게 쭉 나왔고 지지에서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자축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런 어떤 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이제 기초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음양 관계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음이다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 양이다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12지 설명을 했듯이 반드시 양은 양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 기질적인 큰 대세적인 또는 어떤 기운적인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대세적인 기운적인 어떤 상황적인 그 다음에 이런 추분의 어떤 질량적인 이런 개념에서 각각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글자의 특징과 특성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기초와 중급이 이제 거듭되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요. 기초에서는 어쨌거나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음양관계는 확실히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